안녕하십니까. 이제 랩뷰를 시작하시거나 랩뷰를 사용하고 있는데 좀 더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하시는 분들께 조금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랩뷰 관련된 동영상 강좌를 업로드하고 있는 랩뷰 마스터 유튜브 채널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전에 한 구독자분께서 XY 그래프의 생성 데이터를 계속 생성시키는 방법과 자, 그렇게 생성된 데이터를 다시 파일로 저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질문하셔서 제가 두 차례에 걸쳐서 XY 그래프에 멀티플 플롯을 할 수 있게끔 생성 데이터를 만들어서 계속 XY 그래프에 플롯을 추가하는 방법에 대한 동영상 강좌를 한번 진행했었고, 두 번째는 이렇게 생성된 데이터 XY 그래프에 표시된 멀티플롯 데이터를 파일로 저장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강의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강의를 진행했을 때는 이 XY 그래프 같은 경우는 하나의 플롯을 그리기 위해서 1차원 배열의 X 좌표값과 또 1차원 배열의 Y 좌표값이 필요한데, 여기서 X 좌표값 같은 경우는 0부터 1씩 증가하는 값이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X 좌표값에 대해서는 파일로 저장을 하지 않고 Y 좌표값들에 대해서만 각각의 플롯에 대해서 정보를 뽑아서 파일로 저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아마 CSV 파일로 저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했었는데, X 좌표 값도 제가 별도로 저장을 하고 싶다. 그런 질문을 이제 하셨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X 좌표와 Y 좌표를 페어로 파일로 저장을 하고, 이렇게 저장된 파일 데이터를 다시 불러와서 XY 그래프에 멀티플롯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프론트 패널의 UI는 다음과 같습니다. 두 개의 XY 그래프 인디케이터가 있겠는데요. 위에 같은 경우는 생성 데이터를 XY 그래프에 뿌려주는 부분이 되겠고, 이 아래 같은 경우는 이 XY 그래프에 뿌려진 데이터를 텍스트 파일로 저장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CSV 파일로 저장하는 게 아니고 텍스트 파일로 저장을 하고, 저장된 파일 데이터를 다시 불러와서 이 아래쪽에 XY 그래프 인디케이터의 값을 표시하는 프론트 패널의 UI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위의 그래프와 아래 그래프가 동일함을 확인하실 수 있게 되어 있고, 분류형 컨트롤이 두 개가 있어서 스타트 버튼 같은 경우는 스타트 버튼을 누를 때마다 이 아래쪽 블록 다이어그램 코드를 보시게 되면 이전 강의에서 진행했던 것과 같이 스타트 버튼을 누를 때마다 XY 좌표 데이터를 구해서 이 XY 그래프에 플롯을 추가하는 코드가 되겠죠. 그래서 엑시트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이 화일 루프가 정지가 되면서 이 1차원 배열의 XY 그래프 데이터를 서브 VI를 이용을 해서 파일로 저장을 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서브 VI 같은 경우는 서브 세이브 데이터.vi라고는 VI 코드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1차원 배열의 XY 그래프 멀티플롯 데이터를 텍스트 파일로 저장합니다. 그리고 이 뒤에 서브 VI 같은 경우는 텍스트 파일로 저장된 데이터를 다시 불러와서 XY 그래프 2라고 하는 이 아래쪽 그래프 인디케이터의 값을 표시해주는 서브 VI가 되겠는데요. 서브 VI 코드를 보기 전에 우선 이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파일로 저장하는 서브 세이브 데이터.vi의 동작 원리를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우선은 입력으로 클러스터 원소를 갖는 1차원 배열 데이터가 들어오죠. 여기서 클러스터 하나의 원소가 뭐냐면, 클러스터는 두 개의 원소로 되어 있는데, 하나는 X 좌표에 대한 1차원 배열, 하나는 Y 좌표에 대한 1차원 배열인 두 개의 1차원 배열 타입의 그 원소를 갖는 클러스터가 되겠는데, 이 하나의 클러스터 값이 하나의 플롯 정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입력으로는 1차원 배열 데이터인데, 이 배열의 원소의 데이터 타입은 클러스터인 1차원 배열 데이터가 입력으로 인가가 되면, 우선 첫 번째로는 이 클러스터를 추출합니다. 그래서 이 클러스터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1D 배열 두 개가 원소인데, 하나는 X 좌표, 하나는 Y 좌표죠. 그래서 클러스터를 뽑아내고, 이렇게 뽑아낸 클러스터를 다시 숫자형 데이터 타입의 2차원 배열로 만듭니다. 그리고 이 2차원 배열 데이터를 문자열로 변환을 해서 이 문자열을 텍스트 파일로 저장합니다. 그러면은 세이브 데이터.vi는 1차원 배열 데이터인
클러스터 원소를 갖는 1차원 배열 데이터를 자, 클러스터를 뽑아서 이 클러스터를 2차원 배열 데이터로 바꾼 다음에 이 숫자형 데이터 타입의 2차원 배열을 문자열로 변환을 했죠. 자, 그러면 이렇게 텍스트 파일로 저장된 거를 다시 불러오실 때는 우선 첫 번째로는 2차원 배열의 문자열로 뽑아내신 다음에 그 데이터를 클러스터로 바꾸고 이 클러스터를 다시 1차원 배열의 클러스터 형태로 변환해서 실제 XY 그래프에 멀티플롯을 할 겁니다. 자, 서브 세이브 데이터.vi 같은 경우는 자, 입력으로는 1차원 배열의 XY 그래프 데이터가 인가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XY 그래프 데이터가 들어오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자, 숫자형 원소를 갖고 있는 2차원 배열 데이터로 만들 겁니다. 자, 이렇게 만드는 방법은 자, 포루프를 이용을 할 거고요. 포루프에 1차원 배열 데이터를 인가하면은 오토 인덱싱 기능이 활성화가 되면서 포루프의 반복 횟수가 이 배열의 원소의 개수만큼이 자동으로 할당이 됩니다. 그래서 자, 이 안에서는 자, XY 그래프의 원소는 클러스터 타입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풀기 함수를 이용하시게 되면 다음과 같이 X좌표, Y좌표 두 개를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X좌표하고 Y좌표를 배열 만들기 함수를 이용하시게 되면은 출력으로는 2차원 배열 데이터가 나오죠. 자, 그러면 이 2차원 배열 데이터를 자, 여기에 제가 이 함수에 대한 이름을 안 썼는데 이 함수는 스프레드시트 문자열로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차원 배열 데이터를 자, 문자열로 변환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데이터의 포맷은 문자열이고 그 다음에 구분 문자는 따로 표시를 하지 않았는데 기본은 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2차원 배열 데이터를 문자열로 변환해 주는 함수가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자, 여기에는 출력으로 내보내기 주기 위해서 Shift 레지스터를 사용을 했고 Shift 레지스터의 원소는 문자열인데 입력으로는 빈 문자열을 인가했죠. 그래서 이 관련된 자, 배열을 스프레드시트 문자열로라고 하는 함수의 출력값을 문자열 연결을 이용해서 계속 이 문자열에 추가를 시키고 그러면 이 포루프가 수행이 되면서 XY 좌표에 해당하는 2차원 배열 데이터를 문자열로 계속 애들 시켜서 출력으로 내보내니까 이 mon이라고 하는 값을 문자열 인디케이터를 보시게 되면은 XY 그래프의 데이터가 문자열 형태로 변환이 돼서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자열을 이 텍스트 파일의 쓰기 함수의 입력으로 인가해 주시게 되면은 자, 여기는 이 VI가 있는 같은 폴더의 result.txt 파일에 있는 파일을 생성을 해서 만약에 기존의 파일이 있다 그러면 그걸 대체하는 동작을 하겠고 없다 그러면은 생성을 해서 이 관련된 문자열을 텍스트 파일로 저장하는 코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서브 세이브 데이터.vi를 통해서 result.txt 파일에 자, XY 그래프에 표시한 멀티플롯 데이터가 문자열 형태로 저장이 되겠고요. 자, 다음으로는 이렇게 저장된 데이터를 다시 불러와서 XY 그래프 2라고 하는 이 그래프 인디케이터에 표시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서브 로드 데이터.vi 코드를 보시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파일 IO 함수를 이용을 해서 여기서는 텍스트 파일로부터 읽기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을 해서 문자열이 하나가 나오는데 자, 여기도 보면은 스프레드시트 문자열을 배열로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하시게 되면은 손쉽게 2차원 배열 데이터로 변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2D 문자열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자, 출력 데이터 타입을 다음과 같이 선언을 했죠. 원소는 문자열이고 2차원 배열 데이터라는 의미가 되어 있고 데이터 타입은 자, 문자열이고 그 다음에 구분 문자는 여기서는 탭으로 했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자, 2차원 배열 데이터가 나오게 되겠죠. 그런데 저는 여기 뒤에서 이제 화일 루프를 돌 텐데 화일 루프의 루프 반복 횟수는 자, 이게 보면은 행렬 자리로 이게 XY가 계속 페어로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배열 크기 함수를 이용하면은 자, 이 배열은 뭐 몇 행 몇 열 해서 1차원 배열 데이터로 배열 크기 정보가 나오게 되겠는데 그 중에 저는 행에 해당하는 정보를 뽑아내기 위해서 배열 인덱스 함수의 그 인덱스 정보로 0을 인가하는 거죠. 그러면은 행이 몇 행인지를 확인하고 나서 이 행을 나누기 2를 해줍니다. 왜냐하면 X, Y 두 개의 좌표에 해당하는 정보가 하나의
XY 그래프로 표시가 될 거기 때문에 저는 나누기 2를 해서 그 값을 이용을 해서 이 while loop는 이 행에 해당하는 정보를 나누기 2의 한 횟수만큼을 반복 수행을 하겠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while loop 같은 경우는 자, shift register를 이용을 해서 데이터를 처리할 텐데, 우선 첫 번째로는 배열로부터 삭제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을 해서 두 행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두 개씩 뽑아내서 제가 클러스터 형태의 데이터로 만들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행의 인덱스는 0이고 길이는 2라고 했기 때문에 행의 방향으로 해서 자, 인덱스가 0인 행렬, 그 다음에 인덱스가 1인 행, 두 개의 행 정보를 뽑아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그 행을 뽑아냈고, 그러면 여기 포르프를 이용을 해서, 자, 포르프는 두 번만 돌 거예요. 그리고, 자, 오토 인덱싱 기능으로 데이터를 넣으신 다음에, 그러면 이제 각각의 행에 해당하는 원소 값을 빈 문자열인지를 체크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빈 문자열인 경우에는 제가 그 데이터를 취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빈 문자열과 같은지를 체크해서 그게 낫을 취하게 되면은 자, 빈 문자열이 아닌 경우에는 이 원소 값을 숫자로 변환해서 출력으로 내보내겠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 포르프에는 조건 터미널을 줘서 만약에 빈 문자열하고 같은 경우에는 바로 정지를 시키겠다는 거죠. 자, 이건 뭐냐면 문자열 데이터를 2차원 배열 데이터로 만드는 경우에는 그 문자열에 자, 배열로 만들었을 때 원소 개수가 작은 경우에는 강제로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빈 문자열로 자동으로 그 패딩이 됩니다. 그래서 그 빈 문자열로 패딩된 부분은 실제로는 의미 있는 데이터가 아니기 때문에 자, 의미 있는 데이터만 취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자, 원소가 빈 문자열이 아닌 경우에만 이 문자열을 숫자로 변환해서 출력을 내보내는 거죠. 그래서 다음과 같은 코드를 수행하게 되면은 자, 이 내가 취한 두 행에 해당하는 문자열 값을 자, 숫자형으로 변환을 했고, 근데 이때 내가 관심 없는 빈 문자열은 다 버린 코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위에 같은 경우는 X좌표에 해당하는 1차원 배열이고, 이 아래 같은 경우는 Y좌표에 해당하는 1차원 배열인데, 이걸 묶기 함수를 이용하시게 되면은 하나의 플롯을 표시하기 위한 XY 좌표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클러스터 형태로 나오게 되겠는데, 이거를 배열 만들기 함수의 입력으로 인가해 주시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 위에 Shift 레지스터 같은 경우는 XY 그래프에 표시하기 위한 데이터가 생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서브 VI의 출력으로는 결국에는 이 파일로 저장된 데이터를 멀티플롯 데이터인데 그거를 자, 플롯 정보를 뽑아내서 그거를 클러스터 형태로 만든 다음에 XY 그래프 인디케이터에 표시하는 코드가 되겠습니다. 자, 이론은 이 정도로 마치겠고요. 이번 시간에는 코딩할 양이 많다 보니까 최대한 빨리 구현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서브 VI에 대한 프론트 패널을 제가 미리 만들어 놨고 이 블록 다이그램 코드만 함께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탕화면에 제가 미리 코드를 준비해 놨는데요.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파일로 저장하기 위한 서브 로드 데이터.vi하고 그 다음에 불러오기 위한 로드 데이터.vi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자, 세이브 데이터를 먼저 같이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이브 데이터는 관련된 코드가 되어 있고요. 제가 시간 관계상 프론트 패널만 미리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커넥터 패널 보시게 되면은 입력으로는 XY 그래프 컨트롤이 인가가 되겠고 출력으로는 몬이라고 하는 모니터링을 하기 위한 문자 인디케이터가 있겠습니다. 자, 블록 다이그램 코드를 바로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파일 IO 함수를 이용해서 내가 저장할 자, 파일을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일 IO에서 자, 항상 파일 열기 열기와 그 다음에 닫기는 페어로 오겠고 여기서는 텍스트 파일로 쓰기가 되겠죠. 그래서 관련된 함수를 미리 불러오겠고요. 자, 클러스터를 연결해 주시겠고 그 다음에 주석을 달아두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열기 자, 생성 대체라고 하겠고요. 그 다음에 파일 IO 함수의 입력 정보에 대해서 우선 첫 번째로는 파일 상수로 가신 다음에
어플리케이션 디렉토리에서 자, 하나 위에 올라가시게 되면은 경로 만들기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경로에 있는 자, 여기에 문자 열로 자, result.txt라고 하면은 이 vi가 있는 같은 폴더에 result.txt 파일로 저장을 하겠다는 의미가 되겠고요. 자, 다음으로는 자, 옵션 동작 같은 경우 생성에 상수하신 다음에 자, 이거는 replace or와 create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으면 파일을 대체하겠고요. 자, 없으면 생성을 하겠다는 의미가 되겠고, 자, 권한 같은 경우는 write only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시게 되면은 파일, 내가 저장하고자 하는 파일의 입력 정보를 자, 지정을 설정하실 수 있게 되겠고, 자, 에라 클러스터 연결해 주시겠고요. 그 다음에 파일 참조 번호 연결해 주시겠고, 자, 여기에서는 자, 텍스트 파일에 쓰기라고 하는 함수죠. 텍스트 파일에 쓰기라는 함수가 되어 있고, 또 에라 클러스터 연결해 주시겠고요. 자, 여기는 파일 닫기가 되겠죠. 자, 코드를 자,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력으로 XY 그래프, 자, 1차 원별에 XY 그래프 데이터가 들어왔죠. 그러면 우선은 자, forLoop를 이용을 할 거고요. 자, forLoop의 입력으로 1차 원별 데이터를 인가하시게 되면은 오토 인덱싱 기능이 활성화가 되죠. 자, 그리고 자, 그러면은 여기 안에서는 클러스터가 하나의 XY 그래프 플롯 데이터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클러스터에서 자, 풀기 함수를 쓰겠습니다. 풀기 함수를 이용을 하셔가지고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자, XY 그래프 데이터가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이거를 자, 배열에서 자, 배열 만들기 함수를 이용하겠고요. 자, 라벨은 제가 다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개의 자, 1차원 배열 데이터를 배열 만들기 함수의 입력으로 인가해 주시게 되면은 출력으로는 2차원 배열 데이터가 나옵니다. 그래서 2차원 배열 데이터가 나왔는데 관련된 거는 자, 문자열 카테고리에 가보시게 되면은 배열을 문자열로 바꾸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배열을 스프레드시트 문자열로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함수의 입력으로 자, 배열을 인가해 주시겠고요. 그리고 자, 포맷 문자열 같은 경우 생성의 상수에서 자, 이렇게 빈 문자열이라고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자, 구분 문자 같은 경우는 기본이 탭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설정을 하지 않으셔도 탭으로 선언이 되겠고요. 자, 여기서는 제가 선언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자, 출력으로 내보내기 위한 값을 만들기 위해서 shift 레지스터를 하나 이용하겠고요. 그리고 자, 여기에서 문자열 연결 함수를 이용하셔가지고 자, 아래쪽에 관련된 값을 연결해 주시고 위에는 자, shift 레지스터 값을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shift 레지스터를 사용할 때는 항상 초기화를 하셔야 되죠. 그래서 생성의 상수에서 빈 문자열로 만드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 출력을 이 mon이라고 하는 문자열 인디케이터에 표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제가 주석을 달아 드릴게요. 자, 배열을 스프레드 시트 문자 열로라고 하는 함수가 되어 있고요. 자, 화살표를 연결해 주시면 다음과 같이 자, 이렇게 화살표를 지시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관련된 값을 자, 여기 텍스트 파일을 쓰기 함수의 입력으로 인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자, XY 그래프 인디케이터에 표시한 플롯 데이터, 멀티플롯 데이터를 텍스트 파일로 저장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코딩을 다 하고 나서 일단 동작 확인을 하면서 실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제가 텍스트 파일을 쓰기를 위로 주석을 올리겠고요. 자, 다음과 같이 하시면 저장하는 서브 VR는 완성이 됐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번에는 자, 불러오는 서브 VR을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띄워놓고요. 자, load data.vir인데요. 우선 커넥터 펜을 보시게 되면은 출력으로 XY 그래프 인디케이터가 출력으로 나오는 코드가 되어 있고요. 자, 블록 다이그램으로 가셔가지고 우선 저장된 파일을 불러와야 되기 때문에 자, 시간을 좀 절약하기 위해서 세이브 데이터에 있는 거 이 부분을 그대로 복사하겠습니다. 컨트롤 C 하신 다음에 붙여 넣으시겠고요. 자, 에라 클러스터 연결해 주시겠고, 자, 그리고 잠시 자, 이거를 내려보겠습니다. 자, 랩뷰는 그래픽 기반 언어이기 때문에 가급적인 와이어 같은 경우는 수평 또는 수직으로 연결해 주시는 게 좋겠고요. 자, 여기서는 텍스트 파일에서 읽기가 되겠죠. 읽기
텍스트 파일에서 읽기 함수가 되겠죠. 자, 마우스로 갖다 대면 텍스트 파일에 지금 여기서 자 대체해서 자 파일 IO 팔레트에서 자 텍스트 파일로부터 읽기 로부터 읽기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에라 클러스터를 연결해 주시겠고요. 자 그리고 이 동작 같은 경우는 오픈이 되겠죠. 오픈이고 그 다음에 리드 온리로 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시면 자 파일 IO와 관련된 코드는 다 완성이 됐습니다. 자 XY 그래프는 최종 출력이기 때문에 뒤로 옮기겠고요. 자 그러면은 이 관련된 코드로부터 자 파일 닫기 옆으로 하겠고, 자 텍스트 파일로부터 읽게 되면 하나의 문자열이 나오죠.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문자열을 또 배열로 쉽게 바꾸는 방법이 이 문자열 카테고리에 보시게 되면은 스프레드시트 문자열을 배열로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스프레드시트 문자열을 배열로라는 함수를 이용할 거고요. 입력으로 자 문자열을 인가해 주십니다. 자 스프레드시트 문자열 연결해 주시겠고요. 그리고 배열 타입 같은 경우는 자 우선 포맷 문자열 같은 경우 생성의 상수에서 빈 문자열 만드시겠고요. 빈 문자열을 하나 복사하시고 자 배열을 만들 겁니다. 그래서 배열 카테고리 가셔가지고 배열 상수를 불러오시겠고요. 자 배열의 원소는 빈 문자열입니다. 그리고 자 2차원 배열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이 인덱스 자리를 하나를 키우시게 되면은 2차원 배열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기 배열 타입에 연결해 주시면은 출력으로는 2차원 배열 데이터가 나가겠다는 의미가 되겠고요. 다시 문자열 카테고리에 가신 다음에 자 여기서 탭 상수를 연결하십니다. 솔직히 탭 상수를 연결하지 않더라도 기본이 구분 문자가 탭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동작이 되겠지만 명시적으로 탭 상수를 자 연결해 주시겠고요. 자 이렇게 나온 출력 데이터는 2차원 배열 데이터죠. 그런데 2차원 배열 데이터는 이 행방향으로 두 개씩 하나의 플롯을 나타내죠. X좌표, Y좌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화일 루프의 정지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이 아래 코드를 위해서 자 배열 카테고리에 가신 다음에 배열 크기 함수를 이용해서 출력 배열에 대한 크기 정보를 얻겠고요. 근데 행과 열 정보가 나오기 때문에 자 1차원 배열 데이터가 나오겠죠. 그런데 여기서 저는 배열 인덱스 함수를 이용해서 행의 개수만 구할 겁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하시고 인덱스 정보는 0으로 하면은 0번째가 행에 해당하는 개수가 되겠죠. 그래서 관련된 정보를 얻게 되고 이거를 숫자형 카테고리에서 나누기 함수를 이용해서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로 나눌 거고요. 그런데 자 나눌 때는 자 배정도 데이터 타입을 선언하셔야 되기 때문에 삽입의 숫자형 팔레트에서 변환에 dbl로 하시면 되겠고, 자 생성에 상수하신 다음에 2로 나눠주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거는 두 개의 행을 취하고 싶기 때문에 2로 나눠주시면 되겠고,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화일 루프의 반복 횟수가 결정이 되겠고요. 다음으로는 자 구조에서 화일 루프를 하나 불러오시겠고요. 자 화일 루프를 불러오시겠고, 우선 화일 루프의 정지 조건을 먼저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일 루프의 정지 조건, 자 이 값을 자 연결해 줄 텐데요.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인테저 32이시기 때문에 자 숫자형 카테고리에서 증가 함수를 이용해서 자 화일 루프의 루프 반복 터미널은 0부터 1씩 증가하기 때문에 제가 2를 더한 다음에 이 값을 비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비교 함수를 이용해서 자 앞서 구한 값과 그 다음에 이 루프 반복 터미널 값을 두 개를 비교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두 개가 같은지 체크할 텐데 지금 데이터 타입이 맞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자 삽입을 하신 다음에 숫자형 팔레트에서 변환해서 자 인테저 32bit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자 강제 변환점이 사라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자 그래서 이 루프 반복 터미널 값과 저 앞에서 구한 값이 같은 경우에는 자 화일 루프를 정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자 나머지 코드를 마저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hift 레지스터를 이용할 거고요. 자 shift 레지스터의 초기 값으로 관련된 자 배열 값을 자 연결해 주시겠고요. 자 여기서 자 배열로부터 삭제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배열로부터 데이터를 삭제해 가면서 자 XY 플롯 데이터를 뽑아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길이 같은 경우는 제가 생성 2로 하겠고요. 자, 뽑아낼 데이터 같은 경우는 행의 개수가 2개, 일단 행의 인덱스가 0부터 자, 개수 2개만큼은 뽑는 거죠. 그러면은 x, y에 해당하는 자, 데이터가 뽑아지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뽑은 데이터를 자, 포르프를 이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빈 문자열을 없애주기 위한 코드가 되겠는데요. 여기서 자, 이 삭제된 부분에 대해서 값을 자, 삭제된 부분에 대한 값을 자, 여기에 포르프에 인가를 해 주시겠고요. 포르프는 자, 2번만 동작을 하도록 운영할 겁니다. 그래서 명시적으로 자, 2라고 표시를 하겠고요. 자, 그리고 포르프 안에서는 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마우스를 갖다 대면 봤을 때 이 관련된 값은 2차원 배열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자, 포르프 안에서도 마찬가지, 포르프 안에서는 이제 1차원 배열이 되죠. 근데 다시 이걸 뽑아내게 되면은 이제 원소 값을 뽑아낼 수가 있죠. 그래서 각각의 원소 값이 빈 문자열인지를 체크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교 함수를 이용하셔가지고 자, 비교 함수의 한쪽 값은 다음 값을 입력 원소 값을 연결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포르프 사이즈를 좀 키우겠고, 그 다음 한쪽은 자, 문자열 카테고리에서 자, 빈 문자열을 하나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입력 값이 빈 문자열과 같은지를 체크해서 같지 않은 경우만 제가 데이터를 취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리고 포르프 같은 경우는 자, 조건 터미널 하나 만들고 자, 포르프의 정지 조건으로는 빈 문자열이 나오면 거기서 정지시키겠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겠고, 자, 그리고 입력 원소 값이 빈 문자열이 아닌 경우에는 관련된 데이터를 자, 숫자형으로 변화해 줄 겁니다. 그래서 소수점 지수 문자열을 숫자로 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할 거고요. 입력으로 입력 원소 값을 인가해 주시겠고, 자, 출력으로 데이터가 나가는데, 자, 나갈 때 이 출력 터미널에 제가 조건을 하나 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터널 모드에서 조건적이라고 해서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출력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비교 함수의 출력 값을 반전을 시켜서 not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을 해서 자, 빈 문자열이 아닌 경우에만 출력으로 내보내면 되겠죠. 그래서 관련된 값을 다음과 같이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자, 빈 문자열이 아닌 값만 취하는 효과가 있게 되어 있고요. 자, 이거를 자, 코드 사이즈를 좀 줄이기 위해서 최대한 콤팩트하게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출력으로 관련된 값을 내보내게 되면은 2차원 배열 데이터가 나오게 되겠죠. 그런데 이 관련된 2차원 배열 데이터에는 각각의 행이 X좌표, Y좌표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출력에서는 배열 인덱스 함수를 이용하겠고요. 배열 인덱스 함수로 2차원 배열을 인가해 주시겠고, 여기서 자, 두 개의 행을 분리해냅니다. 그래서 별도로 인덱스를 인가하지 않으면은 순차적으로 0, 1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첫 번째 출력은 자, 인덱스가 0인 자, 배열이죠. 그래서 이거는 X좌표에 해당하는 데이터고, 이 아래 같은 경우는 Y좌표에 해당하는 데이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자, 클러스터 쪽에서 묶기 함수를 이용하셔가지고 두 개를 묶어주면 이게 결국에는 XY 그래프에 표시하기 위한 하나의 플롯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자, 라벨을 표시해서 이렇게 하겠고, 이 관련된 부분은 자, 제가 주석으로 소수점 지수 문자열을 숫자로 라고 하는 함수가 되겠죠. 그래서 화살표로 이렇게 주석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코드 사이즈 좀 더 줄여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겠고, 이 부분을 좀 위로 올려줘야 되겠네요. 그래서 부분이 삭제된 배열 출력 값을 다시 Shift 레지스터에 입력으로 인가해 주시게 되면은 자, 배열로부터 데이터를 두 개의 행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이렇게 삭제를 해가면서 하나의 플롯 데이터를 뽑아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뽑은 데이터를 이제 최종 출력 데이터를 내보내기 위해서 또 별도의 Shift 레지스터 하나 만들겠고요. 자, 여기서 배열 만들기 함수를 이용하셔가지고 배열 만들기 함수 입력으로 인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다음과 같이 자, 묶기의 출력을 인가를 해 주시겠고, 자, 배열 만들기 함수의 출력을 또 자, Shift 레지스터에 인가해 주시고, 자, 그러면은 이 XY 그래프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이 배열 만들기 출력 데이터를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Shift 레지스터를 사용하실 때는 항상 초기화하셔야 되죠. 그래서 생성에 상수하시고요. 자 그런데 이 1차원 배열의 원소가 자 클러스터이기 때문에 테두리를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은 자 이렇게 하면 코드가 사이즈가 작아지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자 노드 데이터.vi에 해당하는 서브 vi까지 다 완성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관련된 코드를 기반으로 해서 실제 메인 vi에서 동작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이브 데이터도 자 닫겠고요. 자 XY 그래프에서 보시게 되면은 제가 이걸 하나 지웠네요. 자 이렇게 하겠고요. 자 예전에 했던 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전 코드 같은 경우는 CSV 파일에 자 Y좌표에 해당하는 데이터만 저장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자 이번에는 이쪽 다이어그램 비활성화 구조에 하나의 자 다음에 서브 다이어그램을 추가하고요. 이 부분을 활성화시킨 다음에 자 서브 vi 두 개를 불러오겠습니다. 하나는 세이브, 그 다음에 하나는 로드. 그래서 우선 세이브 데이터를 자 연결해 줄 텐데요. 입력으로는 XY 그래프 값을 인가해 주시면 되겠고,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 이제 파일로 저장이 됐죠. 파일로 저장이 된 거를 다시 에라 클러스터 연결을 하시고, 자 이 로드 데이터.vi를 호출하시게 되면은 자 XY 그래프 데이터를 뽑아내게 되죠. 그래서 자 XY 그래프 인디케이터를 하나 더 복사하겠습니다. 이걸 하나 복사하시고요. 자 이렇게 하겠고요. 자 복사한 거를 자 서브 로드 데이터.vi의 출력 인디케이터에 연결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 이제 코드가 다 완성이 됐거든요. 한번 동작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요 없는 것들은 좀 보이지 않도록 하겠고요. 자 실행을 하고, 처음에 실행을 했을 때는 아무런 동작도 하지 않죠. 그리고 자 정지를 하겠고요. 여기서 하셔야 될 거는 이 XY 그래프 2에 대해서도 초기화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프로퍼티 노드의 값을 이용을 하셔가지고 자 쓰기로 변경하신 다음에 자 관련된 빈 배열을 똑같이 연결해 주시면 이전에 수행한 결과 데이터가 영향을 주지 않겠죠. 한번 실행을 해 볼게요. 자 스타트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자 데이터가 저장이 되고, 다시 누르면은 또 다른 데이터가 생성이 되고요. 또 누르면은 또 다른 데이터가 생성이 되죠. 그래서 엑시트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자 이 부분을 일단 지울게요. result.txt 파일을 일단 지우겠고요. 자 엑시트를 누르시게 되면은 result.txt 파일이 생성이 됐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연결 프로그램에서 메모장을 한번 볼까요? 자 보시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저장되는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 행방향으로 해서 자 x 좌표값, 그 다음에 이게 y 좌표값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플롯 데이터의 x, y 좌표값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플롯의 x, y 좌표값이 이 행방향으로 해서 자 데이터가 저장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보시게 되면은 자 원소의 개수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빈 문자열이 존재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자 그래서 자 이렇게 했고, 여기 아래 보시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로드 데이터죠. 저장된 데이터를 불러와서 다시 XY 그래프에 표시된 건데, 보시는 것처럼 위의 그래프하고 동일한 결과가 나온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XY 그래프에 멀티플롯된 데이터를 텍스트 파일로 저장하고, 이렇게 저장된 데이터를 다시 불러와서 XY 그래프에 표시하는 하나의 실습을 진행해 봤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자, 저장할 때는 입력으로, 자, 클러스터의 원소를 가지는 1차원 배열 데이터가 왔을 때, 이 관련된 데이터를 우선, 클러스터 원소를 숫자형, 2차원 배열의 숫자형으로 변화하고, 이거를 다시 문자열로 변환을 해서 텍스트 파일로 저장을 했고, 텍스트 파일로 저장된 거를 다시, 자, 2차원 배열의 문자열 데이터로 뽑아낸 다음에, 이걸 다시 클러스터로 변환을 해서 다시 이거를 별 만들기 함수를 이용해서 1차원
형태로 만들어서 XY 그래프 인디케이터에 표시하는 방법으로 운영을 해 보았습니다. 이번 강좌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